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화면 구조화하기와 관련해서 표현 극대화 기법을 활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모든 정보는 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 교수설계 하면서 내용을 다 화면에 담는다는 것은 너무 학습자들도 힘들고 교수설계자들도 힘든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도의 순위를 좀 정해서 학습 내용을 전달할 때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먼저 제시할지 아니면 나중에 제시할지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요도라는 것은 핵심 내용일 수 있죠. 메시지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방법은 이제 중요한 내용일수록 화면 내에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좀 크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일수록 명도 또는 채도를 강하게 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일수록 인지적으로 화면 좌측에 배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런 핵심 메시지나 근거가 있는데 이걸 앞에다 둘지 뒤에다 둘지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핵심 메시지를 앞에다 뒀을 때 이제 이런 전략들, 세부 전략들을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 중요도에 따라서 비율이나 배치나 위치, 그리고 강조 색상 등을 고려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도하는 순서에 맞게 레이아웃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치인 거죠, 보통.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 세부 전략들이 세부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조금 이제 기본 부분에서 이제 시선들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하게 이렇게 메인 그 컨셉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조금 이제 앞에 있던 그런 기본적인 그 시선에서 이제 의도를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시선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가고 좌에서 우로 가는 게 편하다. 근데 가령 이제 가끔 보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는데 좀 불편하다. 네, 학습들 인지를 할 때 좀 불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요렇게 순서를 제시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 설계 부분, 화면 구조화를 할 때 이런 시선 처리되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화면을 좀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색상을 부각을 시키고 싶은 화면. 앞에 다른 동영상에도 잠시 말을 했었는데 부각을 시키고 싶은 화면을 이렇게 색상을 강조를 해서 부각을 시키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학습 내용에 핵심만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학습 내용에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말하고자 할 때 요약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팝업이나 도형 도식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내용들은 최대한 채도를 낮게 하고 요약하고 싶은 내용을 하이라이트를 적용해서 밝게 부각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각 4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가지 항목씩 이렇게 어쨌든 설명을 했겠죠, 기존에. 쭉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정리 내용이 나오면 자, 정리를 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마지막 교수 설계할 부분 할 때 한번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리해줄 때 이런 도식화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뒤에를 좀 더 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대비하는 부분, 여기서는 지금 도형이나 방향이나 색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기를 다르게 해서 큰 쪽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형태를 다르게 해서 형태가 다른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게 특이한 내용이구나, 내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렇게 정렬된 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부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를 통해서 노란색보다 조금 진하게 이렇게 주황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부각을 할 수도 있고,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부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수설계 화면 구조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기 대비 활용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각적 크기로 차별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해버리면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치 비교 그래프에 적용을 하지만 이때 데이터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좀 크게 해서 데이터의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부풀려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화면 면적의 비율을 차별화해서, 그 다음에 중요도의 편자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때 이용을 하다. 정성적인 건 뭐냐면 수치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텍스트,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크기를 크게 해서 부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더 크게 이렇게 길게 해서 상대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원들 중에서 내가 이제 인터넷 활용률 부분을 가장 부각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원을 크게 해서 이렇게 부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의 대비 부분인데요. 자, 학습자들이 상식적, 반복적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어서 몰입도가 좀 낮아질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좀 제시를 해서 몰입을 유도한다. 이렇게 단순한 배열 형태로 있으면 사실 좀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중요되는 그 도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딱 강조를 하면 좀 더 몰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용한 형태들은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이런 표시들,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죠. 도형들이 불안정한 느낌이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런 도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명도 채비 대비와 색상 대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명도 채도 색상의 대비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별 심리 효과에 부합하는 색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 설계자분들도 색상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교수 설계 구조화하고 하는데 훨씬 더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학습된 그런 부분들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가령 이제 온도나 감각 부분들, 온도 감각에 대한 부분들은 빨간색은 보통 따뜻하다, 파란색은 차갑다. 이건 사회 통념상 많이 우리가 학습이 됐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학습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팽창 감각이라고 해서 빨강이나 주황이나 노랑 같은 그런 부분들은 팽창색이다. 그리고 파랑, 청록 같은 그런 부분은 수축색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위치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빨강, 주황, 노랑 같은 그런 난색계는 진출색이다. 그리고 파랑, 청록 같은 부분은 후퇴색이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주식 그래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출이라고 하면 사실 상승 효과, 상승되는 그런 색깔은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지는 후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파란색 계통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프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규칙에 의한 학습된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에 대한 간섭 효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신호등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파란색은 출발을 하고, 그 붉은색은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인지의 차이를 이렇게 좀 혼돈을 느끼게 된다, 충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사회 통념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학습자들이 학습 인지를 하는 게 문제가 없고, 보다 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 채도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채도를 낮게 한 부분이고, 이렇게 채도를 높게 해서 명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효과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분할을 적당히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많은 내용을 한 화면에 담아야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미스 원칙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을 때 구분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제 미스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그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테면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용을 하자면 어떤 구분을 짓는데, 어떤 그 구분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되는 게 발생을 해서도 안 되고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량과 건설 기기를 구분을 해요. 건설 기기를 구분을 하는데 차량 유형도 이렇게 하위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어디다 구분할 거냐가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건설기기에 투입하기도 그렇고, 차량에 투입하기도 그래요. 이럴 때는 누락이 발생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락이나 이런 중복이 없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항목들을 잘 분류를 하고, 분할을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선이나 그리고 여백이나 차별적 이미지를 삽입하고 파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분할을 하게 되면 좀 도리어 학습자들의 시각적 피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최대 7개가 넘지 않도록 분할하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앞서 뭐 이렇게 동영상들에서 설명 많이 드렸는데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이런 거를 묶음화해서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묶음하고 제시를 할 때 내용이 약간 누락이 되면 안 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 되죠. 요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미스, MEC를 고려한 그런 화면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할수록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심플하면 할수록 정보 전달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학습 내용 부각을 위한 보조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너무 이제 그 학습 내용이 묻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가끔씩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묻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도형은 최대 4개를 좀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한 텍스트는 최대 한 50단어 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학습자의 그런 성별이나 연령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메시지를 부각을 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해야 됩니다. 아동이면 아동일수록 이제 텍스트를 좀 더 많이 줄여야겠죠. 가령 이제 이미지 쪽을 좀 더 많이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심플하게.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아이콘들과 이런 그 사칭형 사안들을 활용을 해서, 뭐 연계 데이터와 시스템을 더한 거에다가 시스템을 튜닝을 하면,
요런 레볼루션 버전 2. 자, 이렇게 된다.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죠?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구성을 하기 좀 어려운 과정이 있긴 있어요. 사실 법령과 관련된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법령에 대한 그 전문이라고 하죠. 센텐스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예외사항이 이렇게 심플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예외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이렇게 심플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나가고 어떻게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그 교수 설계자의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